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은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넓혀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이주택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계시는 이주택자인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야 할지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이주택자인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3주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주택자로 계속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고민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3주택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일단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서 3주택자가 되면 8%가 되고요. 규제 지역에서 3주택이 돼버리면 12%가 돼요.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신경을 써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종부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주택자인 분들은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분양권인 것 같아요. 이 분양권도 규제 지역이 아니라 비규제 지역인 곳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실입주를 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서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3년 동안 전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는 그런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규제 지역에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으로 묶여 있는 곳들이 많아요.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계약을 하고 바로 전매가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런 비규제 지역이고 저평가 지역인 곳에도 정말 괜찮은 분양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들로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뭐 1억 이상인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곳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분양권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입주를 하고 새 아파트로 완공이 됐을 때는 연식 차이도 나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품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지어지는 이런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사전 점검을 다녀왔어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아파트인데요. 확실히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우나 시설도 있고 키즈 카페, 도서관, 헬스장, 골프장까지 정말 잘 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 차가 다니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서인지 이렇게 1층에 차가 다니지 않는 아파트들이 더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마음껏 그 위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주택자인 분들이 분양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분양권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주택수 기준으로 나중에 분양권을 등기 칠 때 취득세를 내게 돼요. 지금 2주택자이시고 분양권을 지금 계약을 하게 되시면 3주택이 되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분양권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기존의 주택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권을 등기를 칠 때는 3주택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중과가 돼야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택으로 중과가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취득세를 내는 것 이상으로 이 분양권이 많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이 방법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한 두 번째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요즘에는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 마진이 있는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확실히 안전 마진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상승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을 보는 게 좋은데요. 입주권은 완전히 건물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입주권을 사게 되면 토지분 취득세인 4.6%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 지역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걸 쭉 가지고 가서 등기를 칠 때는 원시 취득세라고 해서 2.96% 정도만 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주택자인 분들도 입주권을 매수하는 걸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곳들은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비규제 지역에 있는 곳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투자금은 적게 들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재건축 단지를 계속 조사를 했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 요소도시인데요. 조합 설립이 낮고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가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매매가가 1억 8천 정도인데요. 이 단지를 보니까 2년 정도인데 거의 1억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점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조합원 분양가를 3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을 때 분담금을 2억 4천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내가 이것을 살 때 4억 2천만 원 정도로 산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것을 매수 원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전마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이 5억 정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안전마진이 8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추후에 더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 때부터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주택자인 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지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지산에 대해서 생소했기 때문에 아예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산을 계속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투자처로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 지산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투자처로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2주택자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산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도 상관없고 양도세 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개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지산을 할 때 막연하게 투자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산 같은 경우는 정말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평형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이 평형에 따라서 투자금이 다르고 내가 정말 돈이 부족하다면 작은 평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있는 지산 사야 할까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걸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역세권에 있는 걸 꼭 보셔야 합니다.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는 지산이라는 건 사무실 용도로 쓰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매일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보통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지하철에 내려서 몇 분 동안 걷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10분 이상 걸리면 그때부터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산을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저도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역에서 얼마 정도의 거리인가였어요.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곳도 직접 지하철을 타고 가서 걸어서 몇 분까지 걸리는지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역세권인 곳, 이런 곳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 이런 지산 투자가 전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 추후
어디에 이곳에 지산들이 많이 들어오는가예요. 이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임대를 맞추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주택자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파트만 보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은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넓혀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넓힌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편견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만 시작했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목들도 공부를 하면서 선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선택지는 많아지고 투자할 곳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새로운 종목을 공부할 때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알아가는 즐거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분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